이번 시간에는 마케팅의 개념과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마케팅은 얼마큼 중요할까요? 기업 경영에는 물론이고 현대 사회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마케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매년 수십조에 달하는 어떤 그 제품과 또 서비스가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 상당한 부분이 상품의 개발이나 포장이나 광고나 유통이나 또는 인적 판매의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업 입장에선 이 같은 활동들을 효과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효율적으로 수행해내느냐 아니냐가 바로 시장에서의 성패가 좌지우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 이 부분은 나름대로 시장의 경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익스체인지 릴레이션십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수요를 관리하는 경영학의 한 분야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객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또 관리함으로써 고정 고객으로 만드는 모든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객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데 바로 마케팅은 광고나 영업 등을 포함해서 창의성을 갖는 산업으로 비춰왔는데 또한 소비자가 가질 만한 미래의 요구와 또 욕구를 예측해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마케팅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21세기 이후의 마케팅은 어떤 잠재적인 욕구를 자극하고 또는 표면상으로 이끌어내는 행위나 동기로서 용어의 범위가 시장에서 벗어나 일상의 행위로서 나타나는 바로 이런 행위에서도 마케팅이 적극적으로 또 나름대로 활용되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케팅 하면 이 마케팅은 판매 행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일련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잠재 욕구를 자극하여서 나름대로 필요로 하게끔 만드는 행위, 그리고 나름대로 상품과 용역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원활히 이전하기 위한 비즈니스 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우리는 마케팅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희망을 결합해서 능률적인 공급을 하는 것이 곧 마케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활동하는 시장의 조사라든지 또 상품화의 기획이라든지 판매 촉진, 더 나아가서는 선전 광고, 그리고 이 디지털 마케팅 이외에 여러 가지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또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논자에 따라 다르고 특별히 통일적인 견해는 사실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마케팅을 사회 경제적 입장에서 다루려는 경우와 기업 주체적 입장에서 취급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회 경제적 입장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너디와 레부잔입니다. 이 너디하고 레부잔의 정의에 의하면 상품 혹은 서비스를 교환하거나 또 이들을 화폐 가치로서의 가치를 부과하거나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단지 이들 물질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의 욕구, 니즈를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하여 생산 지점에서부터 소비 지점까지 유통되게 하는 경제 과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 경제적 입장과 또
기업 주체적 입장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도 매우 유의미한 하나의 정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켈리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켈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케팅이란 고객이 만족할 상품 혹은 서비스의 배급을 통해서 바로 고객의 만족이나 또는 시장 유발을 의미하고 이것은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흐름을 개발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과업을 포함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벨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케팅이란 고객이 만족할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의 노력을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그러니까 계획과 감독과 통제하는 매니지먼트 과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된 시스템 속에 있는 소위 경영에 대한 활동이다 라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제조라든지 재무라든지 판매 이러한 경영적인 액티비티한 이러한 비즈니스가 바로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이러한 켈리와 벨의 의미를 한번 같이 보면서 전자와 후자의 이 맥락들을 보면서 이것이 마케팅이 그냥 단순한 하나의 맥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로 다양한 뜻으로 표현되고 연결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마케팅의 의미를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미국의 마케팅협회의 용어 정의를 할 때 마케팅협회 용어정의위원회의 정의에 의하면 바로 마케팅이란 상품 혹은 서비스를 생산자에서 소비자 혹은 사용자에게까지 유통시키는 것에 관한 기업 경영활동의 수행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상품을 만들었고 이것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에서 소비자 또는 그 소비자를 우리 사용자라고도 하니까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유통시키는 것에 대한 기업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연결되는 이 모든 수행을 바로 마케팅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견해를 종합해서 본다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에게 나름대로 생산재를 제공하는 생산자에게 생산재를 제공하는 이 상품이죠. 상품을 제공하고 또 소비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윤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나름대로의 마케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윤만 얻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소비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나름대로 유통활동의 계획과 실행의 프로세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케팅의 개념이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마케팅을 좀 더 공부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마케팅에 대한 개념과 의식을 조금 더 정리하고 또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케팅이라 하면 교환 과정을 통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인간의 모든 활동으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케팅은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환 과정에서 수반되는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AMA라고 하는 미국 마케팅 협회죠. 마케팅 협회에서는 마케팅을 고객이나 클라이언트, 협력자, 그리고 사회 전체에 가치 있는 제공물을 창조하고 소통하고 전달하고 교환하는 활동의 관례 그리고 절차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960년대에는 마케팅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흐름을 지시하는 기업 활동의 수행이라는 미시적인 의미로 규정하였지만 1980년대 접어들어서부터는 제품과 서비스 이외의 아이디어의 마케팅과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을 포함시키는 거시적인 개념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의 개념은 소비자의 구매 욕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게 되면 특별한 판촉 활동이 없더라도 소비자는 지속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케팅은 소비자의 욕구 충족에 중점을 두고 통합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여 소비자의 만족을 통한 이익을 획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있어서 서비스와 상품을 구입하도록 격려하는 활동으로서 구매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의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케팅의 정의는 첫 번째는 마케팅은 체계적인 과정으로 분석과 기획과 집행과 통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케팅의 과정에서의 욕구 충족은 정밀하게 짜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케팅은 나름대로 가치의 자발적인 교환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마케팅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모든 시장을 찾아 비현실적으로 공략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사정된 표적 시장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의 목적은 효과적인 시장의 공략을 통해서 조직의 생존과 건강한 유지를 돕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케팅의 성패는 판매자의 입장보다는 표적 시장의 욕구에 부응하는 조직의 공략 체계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마케팅은 마케팅 믹스인 상품에 대한 설계, 가격 결정, 홍보 및 장소 선정 등의 방법을 혼합적으로 이용하는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중에 마케팅 개념의 확대를 살펴보면요.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은 이윤 추구보다는 조직의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하는지에 주안점을 두어서 마케팅을 통해 조직이 얻는 이득은 사회의 이득이 되는 경우가 바로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을 통해 교환되는 대상은 비물질적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개념의 확대 중에 첫 번째 사회복지 조직의 상품에 대한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서비스의 무형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의 다양성이고 세 번째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는 동시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서비스의 소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중에 사회복지 조직 마케팅 특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 환경의 특수성으로 일반 기업보다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이 훨씬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드리젠과 코틀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또는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비자의 특성과 형태와 또 대중매체 선호도, 그러한 태도 등에서 바로 일반 기업 마케팅과는 달리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은 활용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2차적 자료를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간혹 일반 사회과학 연구 문헌에서 도움이 되는 연구들이 있지만 중요한 마케팅 주제들은 별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에서 소비자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바로 논란의 여지가 많거나 금기시되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마케팅 의사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조사 연구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바로 소비자들은 환경 보호나 지구 에너지 전략 등과 같이 주로 평소에 무관심했던 주제와 관련하여 어떤 희생을 요구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케팅의 주체가 많은 비용을 치를 수도 있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넷째는 어떤 상품을 싫어하는 소비자들에게 그것을 좋아하도록 변화시켜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비자의 욕구나 선호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우나 마케팅 미스의 다른 요소들은 소비자의 욕구와 선호도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비영리 조직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인간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에 관여하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의사소통에서 많은 양의 정보가 교환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소비자의 실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의 마케팅을 고려할 때 고혈압은 드러나는 증상이 없는 건강상의 문제인데 적절한 요법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환자에게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정한 형태를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강화가 있어야 하는데 비영리 조직에서의 긍정적인 강화나 부정적인 강화의 그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어떤 공여나 희생에 대해서는 바로 그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여 정작 그러한 공여나 희생을 제공한 당사자는 아무런 그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속도 제한법을 고려할 때 운전자는 에너지 전략을 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 혜택은 정부가 볼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출 것이며 미국 석유회사의 협상 지위와 이윤이 증진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많은 운전자들이 새로운 법을 준수하도록 고안된 마케팅 프로그램에 호응하지 않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마케팅이 겨냥하고 있는 많은 변화들은 바로 무형의 사회적, 심리적 이득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유를 대중매체로 표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이득을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가령 본다면 표현할 수 있는 물리적인 대상물이라 나름대로 할지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정확한 이득은 표현해내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조직에서 마케팅의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으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수요에 대한 창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사회복지 조직 또한 복지재원의 부족으로 정부 역할의 감소와 민영화에 대한 추세, 복지보건, 나름대로 복지 조직 관리의 중요성 등의 경영난을 겪으면서 바로 마케팅 기법의 도입이 강렬하게 필요성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기관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조직의 목표 실현을 효율적으로 제고한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사회복지기관은 한정된 자원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마케팅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첫 번째 사회복지 조직은 정부의 어떤 보조금이나 또 기타 단체 기부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달성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전략적인 마케팅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면 클라이언트 또 기관의 이용자, 기부자, 지역사회를 고객으로 인식하여 욕구를 세분화하여 관리함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마케팅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 조직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외부 환경의 어떤 변화와 또 민감하게 대처할 마케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넷째는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는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교환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관리하는 과정으로 마케팅을 설명한다면 바로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후원자와 사회복지 조직 간의 교환 과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영리 조직에서도 마케팅 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마케팅의 필요성 중 보면 사회복지 조직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활성화는 더욱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조직에서도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또 비영리 조직인 사회복지 조직에서 행하는 마케팅을 사회 마케팅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마케팅은 비영리 조직 등에서 클라이언트, 후원자, 지역사회가 조직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 기관과 후원자의 상호 교환 활동의 과정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조직의 목표 달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에 대한 목적이고 사회복지 조직의 상품은 유형이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영리 조직과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수의 이해 당사자가 존재하고 다중의 대중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대중을 위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대중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목표보다는 중요한 목표들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물질적 재화보다 서비스 생산에 관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과 영리 조직의 마케팅을 비교하면 표와 같이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사는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은 상품과 서비스, 사람, 장소, 조직이라면 영리 조직의 마케팅은 상품과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환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형의 하나의 교환이 있다면 지지나 노력, 시간 등이 있다면 영리 조직은 화폐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목표가 있다면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은 복합적이고 재정적인 문제들을 능가하는 부분이라면 영리 조직의 마케팅은 일반적으로 재정적인 것이고 투자에 대한 이익의 판매의 보고의 형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징이 있다면 사회복지 조직의 외부 욕구를 강조하고 있다면 영리 조직은 조직의 내부 욕구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익과 지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은 수혜자, 후원자와 관련이 없다면 영리 조직은 이익이 고객 지불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죠. 시장의 분할로 본다면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은 경제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시장 분할이 기대되거나 요구되고 있다면 영리 조직은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시장 분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 고객이 바로 수혜 대상자와 후원자가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의 고객이고
영리조직은 단일 고객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적을 보면 목표의 시장과 사회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바로 비영리 추구의 입장이 있는데, 이 영리 조직의 마케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케팅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나 토론할 것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케팅의 개념과 사회복지조직의 마케팅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